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간만 할 거예요. 오늘은 4시간만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8시간 할 거예요.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4시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4시간 빡세 빡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연소 및 하재론이 되는데 연소론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진도는 그렇게 빡시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진도는 늦게 나갈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해 안 되는 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인강을 또 들으면 빠르게 또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인강은 2배속으로 듣기 때문에 빠르게 듣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점, 또 모르는 것 해결을 잘 못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강 수업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뭐 어차피 인강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손들고 얘기하더라도 바로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게 만약에 1번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순간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할 거고, 혹시 그래도 조금 뭐 부족하면 좀 부끄럽다라는 분들은 카페를 질문해 주면 제가 카페 댓글을 실시간 제가 달 수 있는 만큼 다니까, 그래서 카페 댓글 남겨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빨리 빠른 시간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많이 또 긴장이 될 테고, 인원은 대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충원 인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뽑든 간에 우리가 수석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대로 쭉 하시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 연도는 작년하고 다른 이유가 과목 수가 적고, 또 인원이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물론 잘한 부분 중에서 잘한 분도 뭐 실수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체력이라든 면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엎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걱정되는 건 이제 체력이죠. 체력이 이제 되지 않으면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뭐 체력이 점수가 잘 나온다, 적게 나온다가 아니라 몸 관리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게 장땡이잖아요. 그죠? 그럼 합격 못 해야 되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여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건강 관리하시고 또 습관을 잘 길러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또 좀 빨리 잘 수 있는 습관을 길러서 될 수 있으면 순수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카페에 제 이름이 김동준인데 김동준 소방 아카데미가 있어요. 소방 방지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 가면 기상 스터디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기상 스터디 참여하셔도 관계 없으니까 아침 못 일어나는 분들은 참여해 가지고 아침에 순수 공부 시간 확보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것은 뭐 쓸데없는 시간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건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합격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포기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남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합격하는 것이지 남들에 비해서 더 적게 합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에 비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담배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당구라든지 잘하겠죠. 왜 잘하냐면 많이 피니까, 당구를 많이 치니까, 뭐 그런 논리거든요. 공부도 왜 잘하냐면 많이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왜 잘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적게 하고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법규든 소방학이든 행정법이든 뭐 응급처치학 개론이든 간에 더 많이 보면 잘하는 겁니다. 선천적인 건 없다. 우리 선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남들에 비해 더 많이 한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남들에 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뭐 다행인 점은 여기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서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어려워하고가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제가 그죠? 아, 얘들 이게 어려웠구나 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소의 기호와 원자량이 되는데, 일단은 이걸 첫 번째 이 문제는 이거를 첫 번째는 이걸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소방학 개론도 마찬가지 법규지만 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간 없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3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어쩔 수 없어서 오늘 또 보니까 책 듣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비고 막 이래서 그래서 책 듣는 분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책 듣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습득이 더 빠를 거예요. 자, 일반적인 원자량 우리가 기호, 원소 기호를 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이게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있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1족이고 얘가 뭐 알칼리 금속이고 2족이 알칼리 토금속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0족 18족이 불활성 기체고 얘는 불활성 기체니까 가염으로 되지 않구나. 7족은 17족이라 할 수 있는데 할로겐족이 되는데 얘는 8개가 되거나 0개가 되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소화 약재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소가 나와 있는데 이 질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질소라는 놈은 일반적인 경우는 질소는 뭐 우리가 N2일 경우가 뭐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면 흡열 반응하는 거죠. N은 원소, 원자는 겁니다. N은 성질이 없는 거예요. 뭐 N이 있다 해서 무조건 흡열 반응한다는 게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거가 무조건 흡열 반응한다라면 이 NH3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NH3는 암모니아잖아요. 그죠? 암모니아는 분명히 폭발 범위 있기 때문에 가연성이 되는 거죠. HCN도 설명할 리가 없죠. HCN은 시아난수소고 중화 폭발할 수 있는 거 가연물이 되는 거예요. 또 사료 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가 되는 거예요. N이 무조건 흡열 반응하는 게 아니라 N2일 경우에 흡열 반응하는 거예요. 또 좀 더 보면 여러분 아마 모를 건데 자, 이건 어때요? 질소 산화물이 있어요. 질소 산화물.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실력이 내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질소 산화물은 NO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N2O 이런 게 있겠죠. 질소 산화물은 이게 분해 폭발할까 안 할까? 이거예요. 자, 한다 안 한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이게 스멜 반응 얘기했습니다. 그죠? N2는 자, 질소 NO 자, 분해 폭발한다. 자,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결정해야 돼. 중간은 없습니다. 자, 한다. 괜찮아. 자신감 있게 쪽팔리 좀 나가면 되니까. 자, 손들 한다. 3명.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수가 안 한다네. 그죠? 책 한번 봐보세요. 책 분해 폭발에 한번 봐보세요. 분해 폭발을 보면 NO 이런 게 나오는지 분해 폭발을 보세요. 분해 폭발을 한번 봐보세요. 책을 보세요. 책을. 뭐 어떤 기본소 한 게 없습니다만 책을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분해 폭발은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분해 폭발은 페이지 수는 거기 넘겨서 앞에. 자, 분해 폭발은 오케이. 거기 몇 페이지예요? 59페이지 보면 있네요. 59페이지. 59페이지 보면 NO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NO 이게 분명히 5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처음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59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왠지 이게 뭐 NO가 있으니까 N2가 있으니까 왠지 흡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얘도 분해폭발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책에 존재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있다. 59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N자, 그죠? 여러 N자가 일반적으로 중요한데 N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원자량, 뭐 질량이라 할 수 있겠죠?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겁니다. 자, 얘는 일반적으로 얼마냐면 14가 되겠죠?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되는데 뭐 몇 배 무겁냐 봤을 때 CO2는 29분의 얼마다? 44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증기 밀도로 물어본다라면 22.4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증기 밀도로 물어본다면 증기 밀도라는 것은 이제 부피가 되는 거니까 22.4가 되는 거예요. 22.4라는 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 22.4일 때 모든 숫자가 똑같다는 거죠. 6.02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22.4 증기 밀도 되는 거고 뭐 무게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29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N2 곱하기 0.78 그죠? 플러스 벌써 한수 주면 어떻게? O2 곱하기 한수 주면 어떻게?
이게 몇 분 했는데 0.21 요렇게 하면 이 책이 이제 14 곱하기 2 곱하기 0.78 얘는 16 곱하기 2 곱하기 0.1 하면 이 값이 얼마다? 약 28점만 나올 거예요. 29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알겠죠?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4가 되는 거 14. 17이 아닌 거고요. 자, 물론 우리가 N2는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쓰일 수? 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불활성 기체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 거죠. 우리가 IG 뭐 541 이런 거죠. 질소가 몇 퍼센트? 52%. 이때 질소예요, 질소.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N2가 되는 질소, N2입니다. 얘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N자 들어가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제 냅니다. 질소는 물론 이 문제도 푸는 거 중요하지만 파생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질소는 불연성이다, OX. 항상 틀린 거 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질소는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불연성이다, OX. 맞잖아, 그죠? 불연성이 되는 거잖아.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가염물이 아닌 거잖아. 질소는 산화 반응과 산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성이다. 틀린 거예요. 산화 반응합니다. NO가 될 수 있고 NO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연성인 이유는 뭐 때문에 불연성이냐면 흡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흡열이 과연 또 뭐냐는 게 궁금하잖아, 그죠? 그죠? 흡열을 먹어도 발열은 뭐냐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1번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시간에는 오늘 수업은 4번까지 풀 거니까 이게 한 문제씩 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존재하죠. 그래프가 있는 거고 여기가 우리가 이 축이 뭐냐면 시간이고요. 얘가 지금 뭐냐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반응물이라 할 수 있고요. 얘가 바로 뭐예요? 생성물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예요? 여기에 있는 얘가 EA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얘를 활성화 뭐라 했어요? 에너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에서는 이게 크면 잘 타는 게 아니라 작은 게 잘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은 분명히 에너지 자체는 여기에서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되었어요? 에너지 자체는 떨어졌잖아, 그죠? 나무가 있으면 재가 되면 에너지는 떨어진 거거든요. 내가 살이 많이 쪄 있다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살이 빠질 거거든요. 그럼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운동 빡시게 하면 열이라든지 땀으로 뺏기면서 살이 빠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수가 진행되면 이만큼의 뺏기는 거죠. 에너지가. 이게 어떤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라면 얘를 뭐라냐면 델타 1하에서 얘를 뭐라면 연소열이랍니다. 또는 같은 말이 뭐냐면 얘를 생성열이랍니다. 문제상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생성열이 또 뭔지 헷갈릴 거예요. 생성열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총 에너지는요. 총 에너지는 이게 다 총 에너지예요. 즉 총 에너지는 뭐냐? 이 활성 에너지와 뭐다? 이거를 두 개 합친 게 바로 뭐다? 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게 총 에너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래프 보면 이게 에너지 떨어졌지만 발열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거죠. 그 살 빠진 만큼 열이나 땀이라도 뺏겼겠죠. 반대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흡열 반응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흡수가 돼버린 거죠. 이게 흡열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일반적으로 흡열, 그러니까 질소라 놓으면 N2라 놓으면 어떤 반응한다? 흡열 반응하는 겁니다. N이 그런 게 아니고 이 N, Cl, F, Br 이런 건 전부 다 성질이 없습니다. 알겠지? 성질 없는 거야. 뭐 Cl2가 되든 뭐 N2가 되든 뭐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가염은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뭐로 쓰일 수 있다? 소화약제로 쓰일 수 있다. 얘는 어디서 배웠냐면 얘는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독성가스에서 배웠다. 그죠? 자극성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5ppm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ppm이라는 건 우리가 뭐 TLV 기준이고 독성가스입니다. 독성가스 기준은 LCOC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독성가스에도 배웠고 또 얘는 사류 위험물에 나올 테고 또 얘는 중화 폭발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뭐다
n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은 원수로 할 수 있고 얘들은 분자가 되는 성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n자가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흡열 반응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n2가 질소인데 뭐 얘도 질소 있으로 할 수 있는데 질소라 n2로 할 수 있는데 얘가 가염물이 안 되는 것은 산화 반응이 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산화 반응 발생됩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 때문에 흡열 반응 안 된다는 거. 요것도 질소 산화물은 뭐 소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산화물은 뭐다? 분해효과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N자에 대해서 배웠고 N 질소입니다. 질소 N. 얘는 1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4.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도 질소가 가장 많아요. 몇 %냐면 78%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밤에 되면 추워요. 추운 이유가 왜 춥냐면 왜 추울까요? 질소가 많아 추운 거예요. 공기 중에서. 낮에는 왜 뜨거워요? 태양 복사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복사 때문에 뜨겁거나 또 온풍이 때문에 뜨거운 것이지 그냥 공기만 있다라면 추울 수밖에 없어요. 질소가 어떤 반응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있는 겁니다. 자, 공기에는 질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 그래서 우리는 춥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다는 것은 태양열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복사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태양열에 우리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은 뭐 대류 흐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물질을 매개로 하잖아. 이걸 뭐라 하냐면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사에 의해서 뜨거운 겁니다. 뭐 물질을 매개로 한다라면 한 10년 걸리거나 한 20년 걸리거나 30년 걸리거나 이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소에 대해서 본 거고 이거 중요합니다. 질소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흡열 반응한다. 혹시 모르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소, 즉 독성가스에서 배웠습니다. 독성가스 N자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N자가 나온다라면 우리가 가장 특징 NH3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HCN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뭐 NO 질소 산화물도 물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얘는 가연성이기도 하죠. 얘도 뭐예요? 가연성이기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 뭐가 있어요? 폭발 범위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징이 나중에 또 배울 거. 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죠?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암모니아 특징. 얘는 뭡니까? 시아나수소가 되겠죠. 시아나수소는 중화폭발, 중화압열 이런 겁니다. 중화폭발, 중화압열을 이런 것은 뭐냐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암모니아. 그죠? 자, 냉매로 얘는 중요한 건 뭐예요? 냉매. 냉매 이게 핵심입니다. 냉매. 자극성 이런 게 핵심이죠. 폭발 범위 15에서 얼마다? 28 이런 거죠. 얘는 뭐 시아나수. 중압. 대부분 뭡니까? 중압입니다. 중압열. 자연 발화에서는 폭발에서 어떤 폭발? 중압 폭발이나 보시면 됩니다. 합쳐진 폭발하는 거예요. 특히 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지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기보다 전기는 가볍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1석유류가 됩니다. 알겠죠? 사료 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N자가 나온다라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N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뭐 얘는 이어서 쭉 가보면 여기 가보면 얘는 그래서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안 돼서 얘는 불연성이 되어서 그래서 뭐로 쓰일 수 있겠구나. 소화 약재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활성 기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뭐다? N2가 된다는 거죠. 그죠? N2가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뭐 CL이 나와 있는데 CL은 우리가 염소로 할 수 있는데 물론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답은 물론 1번은 간단히 고를 수 있는 것 같고 염소인데 첫 번째 우리 배우는 건 이겁니다. 염소는 자, CL이라 나와 있으면 얘는 HCl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 염산입니다. 염화수소라기도 하고요. 염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산은 몇 ppm? 5ppm 정도 됩니다. 몇 ppm이냐면 약 5ppm입니다. 이 ppm은 뭐냐? TLV 값이면 TWA, TLV입니다. 주 5일, 일주일 5일 동안 8시간씩 흡입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농도가 TLV 값입니다. 우리가 독성가스에 대한 정의는 LC5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5000 ppm 이하를 독성가스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25 ppm이다. 불산이 3 ppm이다.
뭐 치아수록 5ppm이다. 아크로인이 0.1ppm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어떤 값이다?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건 CO2가 5,000ppm이다. 다 이 값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만 뭐다? 기준만 따졌을 때는 얘가 되는 겁니다. 반수치사 농도로서 14일 이내에 2주 이내에 50%가 사망된 농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CL이 되겠고 염화수소, 염산 같은 말 염화수소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산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염산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는 건 이것도 있었습니다. 자, COCl2가 있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 포스겐이 됩니다. 얘는 맹독성 가스입니다. 독성가 중에서 우리가 아포 뭐 이지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아크로인이 가장 위험한 거고 0.1ppm, 포스겐은 위험합니다. 얘는 뭐 0.1ppm이 됩니다, 그죠? 자, 또한 자 우리가 여기 핵심은 이거죠. PVC의 C는 뭐다? 이 CL이 되는 겁니다. 이게 CL이 됩니다. 우리가 고체는 있죠. 고체는 연소함이 있어서 고체 연소함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얘하고 뭐냐면 목재가 일반적입니다. 연소함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얘는 경화성, 가소성이 있어요. 딱딱한 게 경화성, 부드러운 게 가소성이 되는 거고요. 가소성일 때가 잘 타는 거예요. 불꽃이 되는 거고 경화성은 무염이 되는 잘 타지 않는 페놀 수지 같은 거고요. 목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고체는. 근데 이게 고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플라스틱이다. PVC 계열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PVC는 CL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론 1301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얘가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고요. 1301은 공기보다 몇 배 무겁냐면 5배 무거워요. 무겁다.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왜 5배 무겁냐면 이거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화학식으로. 첫 번째는 뭐다? C, F, 염, 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는 몇 개 있어요? 1개. F는 몇 개? 염소 있어? 없죠? 불은 몇 개? 1개 있죠. 그럼 얘는 얼마다? 29가 되겠죠. 그럼 얘는 12, 그죠? 얘는 19, 80이 되기 때문에 다 하면 얼마다? 다시 무겁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물론 CL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CL 자리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한 할론 있죠? 할론 104가 있거든. 얘는 뭐냐면 CL4가 된단 말이야. 얘는 왜 지금 안 쓰이냐면 안 쓰인 이유가 뭐 때문에 안 쓰이냐면 얘가 나와서 안 쓰이는 거예요. COCl2가 나와서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과 나오기도 안 쓰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염소, 그죠? CL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플로드, 염소, 브롬, 요오드 요 세 가지는 사실은 뭐냐면 얘는 17쪽이에요. 7쪽이에요. 얘는 할로겐 화합물이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냐면 소화 효과는 커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커져요? 전기 음성도는 커지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CL을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보면 세 번째는 뭐다? 자, F를 볼 텐데, 자, F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F는 할로겐족이 되는데, 자, F의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게 바로 뭐다? HF를 배웠습니다. 얘가 바로 뭡니까? 불산이 되겠죠. 불산, 그죠? 뭐 불화수소, 불산이 됩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수소로 하기도 하고요. 얘를 뭐라 할 수 있냐면 뭐 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는 F는 프로르 또 불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산이 되는데 우리 구미에서 불산 누출되었잖아, 그죠? 얘는 불 누출되게 되면 얘는 3ppm입니다. TLV 값이 삼성 근처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한 얘는 모래를 부식시킵니다. 모래를, 그죠? 모래를. 염산은 뭐 염산은 철근을 녹슬게 해버려. 얘는 뭐다? 철근 녹슬게 하는 거지만 불산은 뭐다? 모래를 부식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F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우리가 CF 뭐 1301도 마찬가지죠. C 뭐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CFC124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있죠. 여기도 뭐가 들어갑니까? 얘는 할로겐 화합물소 약제거든요. 그죠? 할론 예를 들어 1301은 뭐 얘는 할론 약제를 할 수 있고요. 얘는 뭐예요? 할로겐
하함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뀐 이유가 이런 오존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없냐면 얘는 뭐가 없어요. 비알이 없습니다. 설명할 때 물론 비알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얘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뭐다? H, 세 번째는 뭐다? F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C가 한 개 더 있죠. 얘는 뭐가 됩니까? CL이 됩니다.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C는 2개 있고 H는 1개 있고 F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CL이 있겠죠. 그럼 맞는지 구조식을 볼게요. C가 포하니까 2개. 그다음에 H가 몇 개? 1개. 자, F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CL 있겠죠. 그죠? 맞는 거죠. 이게 바로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조식일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도 뭐다? F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프로드 그죠? 뭐 등등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Br, 브롬이죠. 얘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얘기죠. 오존층이 파괴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브롬이. 할로겐 화합물은 브롬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책을 가보면 반드시 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책에 할로겐 화합물에 가보면 설명할 때는 비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죠. 설명할 때는 보면 비알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비알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설명할 땐 비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원소, 원자량을 물어봤는데 질량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질량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는 거지만 나머지 뭐 F가 뭐고 Br이 뭐고 CL이 뭐고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어서 나오는 것도 기억 잘해야 됩니다. 브롬은 상당히 소화력은 뛰어나지만 오존층 파괴 때 문제되어서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 HCFC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안에는 반드시 뭐가 없습니까? Br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Br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론 약자니까 그죠? Br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존층 파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까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량과 원자, 자 같은 말이 원자, 원소 같은 말이다. 분자 이건 다르거다. 그죠? 분자는 뭐다? 성질이 있다. 얘는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성질이 없는 겁니다. 분자는 다른 거예요. 원자랑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걸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n이 이제 14가 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걸 냈을 때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만 문제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원소 주기율표 쌓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물론 답은 1번 될 거고요. 뭐 답을 우리가 맞추고 안 맞추고는 뭐 중요하지만 그 파생되는 더 중요합니다. 답은 얼마든지 해설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 들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은 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파생되는 것을 정리를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뭐 제가 설명하는 쭉 따라오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